네, 반갑습니다. 조급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9월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NBA 개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조코피TV 투어 직관 이벤트 지금 창이 열렸으니까 레이커스와 또 클리퍼스, 골든스테이트, 세크라멘토, 피닉스, 토론토 경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나 또 제 인스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VP 득표를 꾸준하게 받은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수 개개인의 영예를 놓고 봤을 때 퍼스트 팀, 수비왕, 스틸왕, 득점왕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농구라는 특성상 MVP가 굉장히 큰 그런 이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MVP 득표를 커리어 내내 꾸준히 받은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리 버드가 10입니다. 레리 버드는 NBA 통산 13년밖에 뛰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엄청나게 큰 부상을 입어서 한 해를 날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막판에는 이 고질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뛰지를 못했습니다만 13년 뛰면서 무려 12시즌 동안 MVP 득표를 받았습니다. 정규 시즌 MVP를 3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84년부터 86년까지 완벽하게 80년대를 지배했던 그런 스타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1979 80 시즌에 NBA 데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데뷔하자마자 MVP 득표 4위였어요. 레리 버드가 바닥에 얼굴을 굉장히 강하게 찍으면서 거의 시즌 아웃 됐던 그 해를 제외하고는 온전하게 뛰었던 모든 시즌에 MVP 득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위 득표도 총 4번이었다는 거죠. 81년, 82년, 83년, 88년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80년대를 완전 지배했어요. 매직 존슨과 더불어서. 자, 물론 우승 반지는 매직 존슨의 레이커스가 5번, 레리 버드의 셀틱스가 3번이긴 하지만 이 레리 버드의 MVP 득표 커리어를 놓고 보자면 얼마나 한 데케이드, 10년대를 얼마나 지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MVP 득표를 받을 정도로 레리 버드는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없었고 고점만 높은 그런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위는 빌 러셀입니다. 자, 빌 러셀도 13년을 뛰었어요. 레리 버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12시즌이나 MVP 득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빌 러셀이 이제 빌수겸이었죠. 선수겸 감독으로 뛰면서 선수 생활 마지막에 또 우승을 달성하기도 했었고, 정규 시즌 MVP는 총 5회입니다. 58년부터 65년까지 8년 동안 MVP 5번. 이때는 선수도 적고 팀 개수도 적지 않았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주 맞붙고 그 다음에 팀이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록을 내는 것도 저는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빌 러셀의 위협이 대단했었고요. 2위 득표 2번, 3위 득표 2번, 4위 득표 2번일 정도로 커리어 내내 이 MVP라는 칭호와 대단히 잘 어울리는 선수가 빌 러셀이었죠. 자, 그리고 8위는 하킴 올라주원입니다. 하킴 올라주원은 총 18시즌을 뛰었어요. 18시즌 뛰면서 13시즌 동안 MVP 득표를 받았습니다. 1994년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없었던 그 시즌에 MVP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백투백 우승을 차지합니다. 93년은 2위였고요. 86년과 96년 4위. 86년과 96년이면 10년, 11년의 세월이 있는데 이때도 MVP 4위였다는 건 그만큼 빅맨이지만 장수했다는 뜻입니다. 89년과 95년에 5위였고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7위, 12위도 있는데 1999, 그러니까 98, 99 시즌 때 하킴 올라주원이 또 MVP 득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97, 98 시즌 때 올라주원이 굉장히 노쇠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98, 99 시즌 올라주원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총 13시즌이나 득표를 받았습니다. 자, 7위는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20시즌 중에 13년 동안 MVP 표를 받았고 2008년에 유일한 정규 시즌 MVP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2009년은 2위였고요. 2003, 2007, 2010년은 3위, 그리고 4위, 5위 득표를 받은 시즌도 각각 3번이었습니다. 96, 97 시즌, 코비의 루키 시즌이었죠. 그리고 97, 98, 98, 99, 한 3년 차까지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MVP 득표 리스트에 코비가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만큼 길게 뛰었고 또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은 이후에는 우리가 알던 그 코비의 모습과는 다르긴 했습니다만 최전성기에는 항상 MVP 득표의 상위에 또 이름을 올렸던 코비였죠. 자, 그리고 마이클 조던입니다. 자, 마이클 조던도 정규 시즌 MVP도 10년, 11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98년, 91년, 92년, 96년, 98년에 수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MVP 득표 2위였던 시즌도 3번이었습니다. 87년,
89년, 그리고 97년. 97년에 MVP가 칼 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은 본인이 받았어야 됐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칼 말론이 받은 부분 난 너무 열받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나게 됐죠. 결승 무대에서 만나게 됐고 결국 마이클 조던이 칼 말론의 유타 재즈를 4대2로 꺾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3위도 2번이었고요. 자, 85년, 95년, 2002년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자, 85년은 마이클 조던이 부상 때문에 18게임밖에 뛰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1995년은 심지어 I'm back 하고 복귀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이때도 표를 받았고 2002년 MVP와 거리가 멀었지만 워싱턴 위저즈에서 뛸 때도 득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득표를 받지 못했던 시즌은 2년차 때, 그리고 2002-2003 시즌, 은퇴 시즌 딱 2년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5위는 샤킬 오닐입니다. 샤킬 오닐도 엄청난 거구의 빅맨인데 19시즌이나 누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4시즌 동안 득표를 받았는데 사실 샤킬 오닐의 뭐 재능, 그 다음에 능력, 그리고 뭐 몸뚱아리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규 시즌 MVP 1회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2000년에 유일한 MVP를 받았고요. 그리고 2위가 총 2번이었습니다. 95년과 2005년. 그 2005년이 스티브 내시가 받았을 때인데 샤킬 오닐은 틈만 나면 그 꼬맹이보다는 내가 받았어야 됐다라고 이제 이 스티브 내시를 굉장히 좀 디스하고 다녔었죠. 그리고 레이커스 시절이었던 2001년과 2002년은 3위였고 94년과 98년 4위. MVP는 1회밖에 없지만 탑5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샤킬 오닐이 또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지배자였죠. 자, 그리고 4위는 칼 말론입니다. 자, 칼 말론도 샤킬 오닐과 마찬가지로 총 19년을 뛰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무려 15시즌이나 MVP 득표를 받았습니다. 자, 정규 시즌 MVP는 2회인데 칼 말론이 1963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34살에 첫 MVP 받았고 36살에 두 번째 MVP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싹을 늦게 틔운 선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원래 잘했는데 칼 말론이 다른 동년배 선수들이 노쇠할 때 칼 말론은 건재를 과시했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두 번의 MVP를 받게 됩니다. 자, 98년도 2위였고요. 뭐 정말 마이클 조던이 아니었다면 MVP 3연패를 달성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89년과 95년 3위. 그리고 탑4 안에 든 적도 3번이고요. 그리고 5위가 1번. 그러니까 정말 커리어 내내 MVP 레이더에 있었던 선수다. 그만큼 꾸준했고 또 공수 균형도 뛰어났고 항상 유타 재즈를 좋은 성적으로 늘 50승 이상의 팀으로 이끌었던 그런 칼 말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팀 던컨입니다. 자, 팀 던컨도 19시즌을 뛰었어요. 그런데 샤킬 오닐은 14번, 칼 말론은 15번, 팀 던컨은 16번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MVP는 던컨이 팔팔했던 2002년과 2003년 총 2회를 받았고요. 그리고 2001년과 2004년 그러니까 MVP를 받았던 전후로도 2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1999년에 3위였는데 이때 팀 던컨의 연차가 겨우 2년 차였어요. 그런데 2년 차인데 우승했고요. 파이널 MVP 받고요. 그 다음에 정규 시즌 MVP가 3위였습니다. 4위 2번, 5위 2번, 7위 2번, 8위 1번. 뭐 은퇴 시즌 딱 제외하면은 거의 항상 MVP 언저리에 이름을 올렸던 던컨이었습니다. 그만큼 보는 사람들은 사실 약간은 무리한 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위닝 플레이가 워낙 많았고 또 아주 훌륭한 리더이기도 했고요. 정말 팀 던컨은 나중에 더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위는 카림 압둘자바입니다. 카림 압둘자바는 20년을 뛰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와 똑같은 그런 이 기간 동안 NBA를 누볐는데 무려 17시즌 동안 MVP 득표를 받았습니다. 정규 시즌 MVP는 무려 6회고요. 그리고 2위도 1번, 3위 2번, 4위 4번, 5위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탑5 안에 든 적이 무려 15회. 엄청난 거죠. 뛰는 동안에는 그냥 말년을 제외하면 압둘자바는 늘 MVP 후보였고요. 82년과 83년에는 10위긴 했습니다만 압둘자바는 커리어 내내 항상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르브론 제임스 이전에는 뭐 카림 압둘자바가 마이클 조던 다음으로 뭐 2위다. 혹은 압둘자바 세대들은 카림 압둘자바가 고트다. 정규 시즌 MVP가 6K이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압둘자바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지배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빅맨이었으면 부인하기 힘들죠. 자, 1위는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는 지난 시즌까지 21년을 뛰었는데 21년 동안 무려 19번이나 MVP 득표를 받았습니다. 루키 시즌 때 당장 9위였고요.
2004년에. 네, 그리고 정규 시즌 MVP는 총 4회였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니까 5년 동안 4번 받은 겁니다. 자, 그 이후에 MVP를 추가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정규 시즌 MVP 4번은 아무나 받지 못하죠. 자, 그리고 2위 표도 총 4번이었습니다. 2006년, 14년, 18년, 20년. 그리고 3위 표 3번, 4위 표 2번, 5위 표 1번이니까 탑5 안에 뭐 쉼없이 들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MVP 득표를 받지 못했던 그 2년은 언제였냐면 바로 가장 최근입니다. 2022-23 시즌, 그리고 2003-2004 시즌. 그러니까 2021-22 시즌까지는 르브론 제임스가 17년 뛰는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MVP 득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40살이 뭐 다 돼서 지금 MVP 득표를 받지 못했던 지난 2시즌 동안 부진했느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는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고 NBA 역사상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치면서 가장 꾸준하게 재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번외 선수로 듀란트가 17위, 11시즌 MVP 득표를 받았고요. 20위가 스테프 커리, 10시즌 받았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9시즌, 야니스 8시즌. 야니스는 아직 전성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6시즌이고요. 자, 듀란트 같은 경우는 MVP 1회입니다. 2014년. 자, 듀란트도 샤키로니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 번은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는 16년과 또 15년 백투백 MVP를 받았고, 제임스 하든도 2018년 MVP를 한 해 수상을 했습니다. 자,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정규 시즌 MVP 2회 19년과 2020년,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는 정규 시즌 MVP 3회 21년, 22년, 24년이니까 최근 4년 동안 3번.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받았던 5년 동안 4번과 비슷한 그런 이 수치로 가는데, 자, 요키치와 야니스가 얼마나 이 횟수를 늘려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꾸준하게 MVP 득표를 받았던 NBA의 레전드들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뭐 운동선수의 덕목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대 수비가 어떻든 간에 늘 제 몫을 해내고 제 효율을 발휘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선수들이죠.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선수들이 바로 그런 미덕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제 14만, 15만 될 때까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